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지방의 재정 보조를 위해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나 공무원 수, 면적 등을 적용한 산정 방식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종시는 10년 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세종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는 1,257억 원, 지난해 받은 827억 원보단 420억 원 늘었지만 세종과 행정체제가 비슷한 제주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는 세종보다 제주가 불과 1.7배 많은데 교부세는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부세를 산정하는 항목 가운데 세종시가 수행하는 기초사무에 대한 대부분 항목이 누락됐기 때문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초사무 수행분에 따른 교부세 산정이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26개 항목이 다 산정돼야 되는데 일부인 5개 항목만 산정되고 21개 항목이 도락되다 보니까 세종은 기초와 광역행정을 모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인데 이 중 기초사무에 대한 교부세 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원주시. 원주시는 보통교부세가 4,237억 원을 받고 있는데 세종시가 679억 원 받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교부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지. 이에 따라 지역에선 기초사무 수행분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반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시의원들의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는 정부의 불합리한 교부세 산정 방식으로 지난 5년 동안 받지 못한 교부세가 약 1조 3천억 원에 이른다며 세종시민 서명운동과 더불어 헌법 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교부세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 평등권과 또 행복 촉구권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세종시 각 사회 단체들과 연합해서 서명을 받아서 헌법 소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보통교부세 반영 촉구 집회를 전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온천교가 오는 9월 개통될 예정입니다. 온천교가 개통되면 이마트 교차로부터 남동 교차로까지 양 1.3km 구간이 6차로로 이어지게 되면서 상습 교통정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천대로 6차로 확장 계획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착공된 온천교 재가설 공사. 지난해 9월 아산에서 천안 방향 공사가 완료되면서 4차로로 임시 개통돼 운영 중입니다. 천안에서 아산 방향 공사도 상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온천교의 공정률은 약 86%로 오는 9월 완전 개통될 예정입니다. 길이 102m에 폭 31.5m, 왕복 6차로로 온천교가 개통되면 이마트 교차로에서 남동 교차로까지 약 1.3km 구간이 6차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산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6월 온천교가 완전 개통됐어야 하지만 온천교 주변 도시가스 배관 이설과 파일 공사 등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늦어졌다며 9월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천대로 확장의 마지막 퍼즐인 온천교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습적인 교통체증 완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한편 낡고 노후화돼 통행이 금지된 옛 갈산교는 철거될 전망입니다. 곡교천 탕정지구 하천 환경정비 사업에 포함된 건데 철거 전까지 시일이 다소 걸릴 예정인 만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장섭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1981년 준공된 옛 갈산교입니다. 현재는 새로운 갈산교가 생기면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데다
낡고 노후화되면서 통행이 금지된 상태. 하지만 다리 위에는 먹고 버린 술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낚시의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난간 곳곳에서는 붉은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지만 여전히 사람이 드나들면서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호우 시 다리에 부유물이 걸리는 등 국교천 흐름에도 방해될 우려도 큽니다. 다리가 노화돼서 언제고 이제 무너지긴 무너질 텐데 이제 그걸 없애야 하는데 이런 가운데 갈산교가 국교천 탕정지구 하천 환경 정비 사업에 포함되면서 철거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은 오는 2025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금강유역 환경청은 옛 갈산교 주변에 대한 보상이 끝난 뒤 교량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철거에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통행 금지 등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세종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기부액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은 424건의 기부 건수에 모금액은 4,698만 원입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기부액을 기록한 경북의 1.8% 수준에 그치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지역별 기부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자체가 현재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다음 달부터 세종의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할 때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게 되며 세종시와 신한은행은 할인된 보험료의 50%와 20%를 각각 지원하고 기업은 나머지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물가 안전관리평가에서 천안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평가에서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료와 같은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난방비 인상에 따른 천안사랑카드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산 시니어클럽과 아산경찰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나눔터 봉사단 등 3개 기관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할머니 국수 이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산경찰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매달 400여 명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축하금이나 위로금 등의 일부를 할머니 국수 이용권으로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용 활성화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할머니 국수는 하루 12명의 노인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시장형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어머님들의 손맛과 집밥 스타일의 밑반찬을 테마로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세종시 곳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공공시설 중에서는 금강변에 설치된 시설물 대부분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복구에도 수개월 이상 걸릴 뿐더러 복구를 완료한다고 해도 이런 피해가 또 발생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지난 15일, 금강의 수위가 햇물이교 기준으로 12.29m까지 차올라 홍수경보 기준인 11m를 넘어 홍수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당시 강 수변에 설치된 대부분의 시설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빠지고 난 뒤 수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둘러본 결과 그야말로 참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전국의 캠퍼들이 찾는 핫한 명소로 자리 잡은 합강 캠핑장. 100여 개에 이르는 일반 사이트와 카라반 63대가 설치된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대규모 캠핑장인데 이번 폭우만큼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7대를 제외한 56대의 카라반이 완전 물에 잠겼고 캠핑장의 전기와 오수 처리 시설 등이 모두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일 작은 카라반 한 대의 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30억 원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캠핑장 전 구역이 침수돼 재개장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거란 점입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쩌면 올해 안에 재개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캠핑장 전체가 건물재해보험에 가입돼 상당 부분 피해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그 캠핑장 전체가 침수된 상태여서 기반 시설부터 편의 시설이 지금 다 침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구를 하려면 아무래도 재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좀 소요될 것으로 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강변에 조성된 금강 스포츠공원, 야구장과 축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풋살장 2면 등 모두 4가지 테마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마치 갯벌처럼 변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곳이 흙으로 된 운동장으로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뻘을 조금만 걷어내면 바로 인조잔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을 뿌려 펄을 걷어내는 작업이 이뤄지겠지만 최악의 경우 인조잔디를 다시 깔아야 합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금강과 하천변에 설치된 9곳 15개 체육시설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액만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복구 기간도 1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복구를 마친다 해도 걱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더 세고 요란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변 공간을 계속 활용하는 게 맞는지, 활용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양돈 농장이 적발됐습니다. 아산시는 해당 농장을 가축 분뇨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시커먼 물이 줄줄 흘러 내려옵니다. 흘러든 물은 그대로 곡교천으로 유입됩니다. 물줄기를 따라가 보자 바닥에서 시커먼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심지어 오폐수가 잘 빠져나가도록 물길마저 만들어놨습니다. 곡교천으로 흘러들어간 검은 오폐수의 정체는 가축 분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산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축 분뇨가 흘러나오는 곳은 130m가량 떨어진 양돈장에서 설치한 생활 하수관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해당 농장에서 비가 내리자 바닥에 쌓여있던 가축 분뇨를 정화하지 않은 채 하수관을 통해 내보낸 것으로 확인했다며 농장주 역시 가축 분뇨를 배출한 사실을 시인한 만큼 해당 농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 측량 수수료를 향후 2년 동안 감면합니다. 이는 세종시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이나 창고, 농축산시설 등의 토지 측량 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받게 되며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로 인해 지적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반을 감면받게 됩니다. 충남도가 도내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만 19세에서 39세인 청년이며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가구원 합산소득이 중위소득 180%를 넘지 않는 가구입니다. 또한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 또는 전월세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대출 잔액의 1.25%,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며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무로는 연극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은 연극을 보기 위해 매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가야 하는데요. 이런 연극을 지역에서도 상시적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선한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배우로 활동하며 천안 지역에서 소극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연극이란 문화를 제공하고 있는 오규택 씨를 만나봅니다. 연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접해보지 못한 상황을 또 연기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내가 새로운 삶을 배워가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배우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배우 활동하고 있는 오규택입니다. 지금은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 기획, 연극 기획을 해서 천안 시민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 천안에서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대학로에 갔다가 다시 천안으로 복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천안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발굴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보통 저희와 같이 작업을 하죠. 네. 일단은 제가 소극장을 운영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배우였어요. 제가 이 소극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이제 공연을 이 소극장에서 올려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배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려면 배우가 있어야 되는데 후배들이 지금은 같이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들이 되어주고 있죠. 사실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 소극장의 지속성에 대해서 많이들 반신반의했었죠. 한 서너 개 정도의 소극장이 천안에서 계속 운영되고는 있었는데 그 한 2년 정도를 못 버티고 다 이렇게 그 소극장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천안에서 연극들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알리지도 못하고 저도 이 소극장을 운영할 때 그 연극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공연 예술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려고 다목적 소극장을 좀 지향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네. 대학로에 가지 않아도 천안에서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거에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인프라, 관객의 인프라, 그 다음에 배우의 인프라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그런 것들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태이긴 해요. 예전보다. 그래도 가장 이제 중앙 연극과 지방 연극의 차이점은 투입되는 자본의 차이다. 그냥 대학로를 가면 거기는 항상 연극이 있는 장소니까 연극 보러 갈래?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연극을 보기 위해서는 언제 하나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안에도 그 소극장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오규택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소극장을 모델로 삼아서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지속적인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극장들이 몇 개가 더 생기면 천안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오늘 연극 보러 갈까? 그럼 뭐가 있지? 그렇게 순서가 되는데 지금은 천안에서 연극을 하나? 이렇게부터 검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방예술이 없어지면 중앙예술도 없어요. K-팝이라는 이런 문화도 지역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가수들이 나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도 마찬가지예요. 연극도 이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동극을 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공연을 보고 공연을 계속 봐주면 이 무대에서 서는 사람들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그 질적 그 향상이 온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연계의 발전이 이루는 건데 지방 공연계나 예술 행태가 무너지면 중앙의 예술계나 공연계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고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연극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요즘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연극제를 기획을 했어요. 9월 달에 연극제를 하게 되는데 천안 유일의 연극제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 충남에 있는 다른 지역 계속 연극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의 가장 큰 도시인 천안에서는 이 연극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천안 연극인들의 그런 자부심도 좀 살리고 천안 시민들한테 더 다양한 작품, 그다음에 더 많은 작품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 연극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제를 통해서 천안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공을 보면은 막 따라가게 되고 뛰어가게 되고, 그리고 배구가 공이 떨어지면 죽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이게 엄마가 계속 하니까 이제 엄마가 하는 게 궁금하고 관심이 가가지고 따라와서 해봤는데 재밌어가지고 계속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격수와 맞춘 지 얼마 안 된 공격들을 경기에서 새로 시도했을 때 그게 성공이 되면 아무래도 보통 때 공격을 성공했을 때보다 확실히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배구 동호회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친구들이나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